사진을 찍을 때 뭐 웃기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선수들이.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는. 혹시 저것도 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온 건 2015년에 왔고요. 평양에서 온 김정국입니다. 유학을 갔던 곳은 프랑스였고요. 사실 엘리트라는 말을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유학 나갔다가 이제 한국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은 다 엘리트라고 하셔서 저는 그 단어 자체가 일단 외래어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엘리트라고 그래서 살짝 어색했던 기억이 있고요. 뭐 입학 통계 그런 걸 여기 와서 좀 들었는데 뭐 한 10% 간다고 하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이 대학에 가는 거죠. 나머지 10명 중 9명은 남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군대를 가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로 진출하거나 뭐 군대를 조금 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정보나 특히 한류에 장시간 노출된 게 가장 사상 변화의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유학에 나갈 때는 당연히 뭐 한국 드라마 가면 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나?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나가니까 볼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었고 북한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볼 수 있었으니까 이제 그 생활을 한 2, 3년 하게 되면 사상적으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일 때는 공포 정치가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긴 한데 김정일 때는 확실히 공포 정치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살던 그 2011년 제가 유학을 나갈 때 당시에는 김정일이 살아 있었고 제가 나가자마자 몇 달 있다 김정일이 죽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통제를 세게 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는 뭐 드라마 보면은 뭐 백건구 그룹바라고 해서 단속해 갔고 단속해 가면 단속당하면은 막대한 뇌물을 들여야 거기서 이제 빼내거나 뇌물을 쓰지 못하면 퇴학은 물론이고 평양에서 추방돼서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심하면 뭐 노동단련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김정은의 그 한류 통제와 비교해 봤을 때는 강도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유학 나올 당시까지만 해도 친구들끼리 문자로 남한 말투 흉내내고 좀 심한 애들은 실제 막 억양도 친구들끼리는 막 서울 억양 좀 흉내내라고 하고 그런 게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걸 못 알아듣거나 그거 가지고 정색하거나 이러면은 좀 추세에 못 따라가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뭐 법까지 나오고 그 통제가 워낙에 강화돼서 아마 입도 뻥끗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뭐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고 말고 할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프랑스에 나가서 처음으로 김정은이 유학파 출신이라는 걸 그때 들었거든요. 뭐 나오니까 정보가 다 있고 또 유학생들끼리도 야 그때는 뭐 대장동지라는 호칭으로 불렸는데 그러니까 이름도 몰랐을 때는 이제 대장동지를 통했으니까 김정일의 아들이 뭐 대장동지가 스위스 유학을 했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그때는 사실 진짜? 그래 그 놀랐던 감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김정일은 김성종합대학을 졸업했잖아요. 그때 뭐 혁명 역사에서 배우거든요. 그 주변에서 김정일을 소련으로 유학 가라고 모스크바 대학으로 가라고 이제 주변 일꾼들이 뭐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김정일이 뭐 그 자리에서 나는 수령님의 김일성의 이름을 가진 대학에서 공부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그것도 또 이제 어떤 우상화 자료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그만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구나라고 알았는데 또 김정은은 스위스로 유학을 갔다고 하니까 유학파? 오히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반응은 제 마음속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꽉꽉 막히지 않고 뭔가 세계에 나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사고가 열렸을 것이다. 그리고 뭔가 발전된 나라에서 아무래도 유학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게 되면 좀 더 혁신적이고 개방적이고 나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했죠. 저를 비롯한 그 젊은 20대, 30대 사람들은. 물론 어른들도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김정은이 나라를 제가 뭐라고 하죠? 세습하는 거에 대한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 뭐 사실 지금 기준에서는 아니 뭐 인민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의 행군 때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한 거네? 너무 편하게 살았네? 특권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당연하게 제가 유학 나와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게 다 가능한 그러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과 그 일가는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라고 그냥 무의식 중에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상 바뀌죠 사실은. 그리고 김정은 올라와서 제가 김정은의 초기 집권 시기를 뭐 대부분 프랑스에 있으면서 그 뭐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해외 북한 매체를 보면서 이제 그걸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어요. 일단 어떤 좀 예전에 그 거리타분한 걸 좀 벗어 던지고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기를 바랬는데 조금씩은 시도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모란봉 악단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좀 창법도 조금 바뀌고 그다음에 뭐 여기 한국의 아이돌 걸그룹과는 뭐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안무 약간 파격적인 안무도 도입하고 의상도 조금 좀 달라지고 그래서 뭔가 세계적인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는가 하면서 내심 좀 기뻐했었는데 그게 한 어익용 같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한 2010년대 말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예전보다 더하게 통제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좀 놀라운 게 뭐냐면 뭐 저 같은 사람들이 평양에서 살면서 계속 뭐 혁명사상 공부하고 혁명역사 공부하고 맨날 그 북한의 선전 매체를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익숙하단 말이에요. 사실 한국의 언어와 북한의 언어가 같은 한국어라고는 하지만 쓰는 쓰임새가 완전 다르잖아요. 제가 북한 사람이었을 때는 한국말을 들으면은 이해가 선뜻선뜻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북한의 뭐 보도나 뉴스를 보면은 왜 이렇게 거칠지 왜 이렇게 세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단어도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들을 이제 북한에서는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유년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냈으니까 그런 걸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 스스로는. 왜냐면 한류에 오랫동안 노출된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으로 한국 단어 많이 쓰고 억양도 좀 따라가고 한마디로 많이 순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그렇게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혁명적인 생각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올라와서 또 최근에 연설을 하는 거 이제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용하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오리지널 그 평양에서 20년, 30년 살면서 그렇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억양과 언어와 그런 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나갔던 게 별로 효과는 없었나 보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해외에 나가서 그만큼 민주주의가 뭐고 자유가 뭐고 인권이 뭐고 이런 보편적인 상식들을 다 장착했을 텐데 절대 권력이라는 맛이 그렇게 강력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다 버릴 만큼 그렇게 독재 권력의 맛이 달콤한가? 그런 생각이 들죠.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더한 독재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초기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지금 상황일 거라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포 정치, 주로 한류 문화 콘텐츠를 멋보게 하는 거 공포 정치가 되게 강화됐다는 거. 반동사상 문화 배급법이라든가 평양 문화 보호법, 뭐 아무튼 그런 이상한 법들을 계속 만들어서 한국을 따라하거나 한류 콘텐츠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형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건 정말 뭔가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를 거슬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완화되고 뭔가 부드러워지고 개방되기를 바라는데 열어주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꼭꼭 닫아매고 더 강력하게 통제하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여기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소문으로는 권한행군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국경 쪽뿐이 아니고 지방뿐이 아니고 평양시도 뭐 배급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고 권한행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그때보다도 더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 거의 한 3, 4년을 그렇게 꽁꽁 닫아매고 아예 그나마 중국을 통해서 대부분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까지 일절 차단하고 3, 4년을 보냈으니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겠다. 더 놀라운 건 김정은이 올라오고 나서 가장 많은 게 핵실험 플러스 미사일 실험 플러스 각종 회의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거기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뭐 그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이번에 조금 더 조명이 됐던 건 코로나로 한 3, 4년 동안 못 들어가다가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장기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많이 조명이 된 건데 저도 유학을 나가서 1년이 지났을 때 원래 방학 기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 달을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워낙에 프랑스라는 먼 곳에 나갔고 항공편도 다 국가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국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항공편이 아마 가장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중국에 나간 유학생들은 해마다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열차 타면 가니까 매해 들어가는 게 북한의 원칙이긴 합니다. 방학 기간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그동안 북한에서 말하는 조국이라고 하는데 조국에 들어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 조국의 변화된 모습 그걸 이제 보면서 어떤 그 국가적 자부심도 좀 채우고 이만큼 발전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볼 거 못 볼 거 다 봤을 거니까
나와서 그동안 사상학습도 좀 하고 그 어떤 부르주아 사상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 물들었을 텐데 그것도 좀 빼내고 이제 그런 걸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 이제 못 들어갔잖아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주기적으로 최소 2년에 한 번은 들여다가 학습시키고 이제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바짝 기강 잡고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성시키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3, 4년, 4, 5년 동안 못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풀릴 대로 풀리고 뭐 지멋대로 행동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이탈자가 생길 수도 있고 저처럼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유학생들에 대한 통제를 못해서 되게 조마조마했을 거고 대신에 그 유학생들에 대한 통제를 뭐 각국에 있는 대표부나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 위임을 했겠죠 아마도.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코로나 격리가 해제되면서 한꺼번에 이제 그동안 못 들어갔던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단히 사상학습을 시켜라라는 방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유학생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거예요 사실. 아 우리가 그동안 안 들어갔잖아. 3, 4년 만에 들어가니까 예전에 한 달 동안 사상 학습할 걸 2달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나온 뭐 각종 뭐 당 정책, 김정은이 뭐 너작, 연설문 이런 것들을 1시간 공부했다면 3시간, 4시간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유학생 입장에서는. 제가 걱정되는 건 뭐 그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이러저러한 그 잘못 아닌 잘못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2명이 꼭 이렇게 그룹으로 다녀라. 그리고 뭐 어디 갔다 오면 무조건 보고하고 손 보고 후행동 뭐 이런 그 원칙들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손행동 했다가 들키기도 하고 혼자 어디 뭐 뭘 보러 갔다 오거나 하는 거 이제 사소한 우리나라 형식적으로는 그게 당연한 건데 인권의 문제고 자유의 문제인 건데 북한에서는 통제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사소한 결함들이 한 3, 4년 동안 쌓일 거잖아요. 쌓인 걸 갖고 들어가면 그만큼 또 이제 크게 보이기 때문에 처벌을 좀 크게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시범기로 나가서 이렇게 안일하게 생활하면은 하란 대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시범기로 다시 못 나가는 건 물론이고 뭐 혁명화도 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방학 들어가는 유학생들은 엄청 많이 긴장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이번 올림픽 때 뭐 물론 모든 국제 경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냥 기자분이 저런 질문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분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뭐 기자가 싫어서도 아니고 한국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행동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총화받을지 그런 돌발상황이 그냥 애초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관심 안 가져주고 뭐 한국 기자가 말도 안 시키고 그랬으면 오히려 편한 거죠 사실. 근데 기자가 말을 걸었고 거기에 이제 뭔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 되게 난감하죠 그런 상황에 놓이면. 뭐 저는 유학할 때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만약 그런 걸 가정했을 때 꼭 지나가는데 이제 한국 기자가 와서 예를 들어 뭐 물어본다, 남북한의 현안에 대해서 뭔가 물어본다 이러면은 진짜 난처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답변 안 하고 피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왜냐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고 그냥 내 판단으로 생각해서 답변을 했다가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때 운동선수들에게 북한 선수들에게 기자분이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좀 하지 말지 좀 그 생각이 제일 컸어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을 때 뭐 웃기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선수들이.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는. 혹시 저것도 매뉴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때 매뉴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북한 정부에서 이제 해외로 경기 나갈 때 이번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해라라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줄 거기 때문에 설마 나갈 때 이번에 뭐 한국 선수들이 남조선이라고 하죠. 남조선 선수들이 말 걸면 뭐 너무 그렇게 뭐 무뚝뚝하게 답하지 말고 그래도 뭐 웃어줘라 뭐라고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선뜻 그렇게 웃으면서 사진까지 찍었다는 게 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해봤고 또 다른 한 가지 가정은 그 선수가 좀 너무 앳되더라고요. 여자 선수가. 그래서 너무 앳되다 보니까 아직 그 한마디로 해맑은 거죠. 그리고 뭐 딱 한국 선수끼리만 찍은 것도 아니고 옆에 또 중국 선수도 있었으니까 두루두루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해맑은 마음으로 찍었나? 처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 선수를 처벌하게 되면은 뭐 한국 언론에 나왔다는 이유로 자국의 그 운동선수, 그 프로 국가대표를 처벌한다는 게 그들도 뭐 상식이 있으면 그러진 말아야겠죠. 무슨 뭐 반국가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되게 상식적으로 행동한 거잖아요. 대신에 그냥 좀 약간의 비판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그 외 남조선 선수들한테 좀 너무 해맑게 웃었다는 그 점에서 조금은 좀 질책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상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가졌던 김정은에 대한 어떤 희망이 이제 사라진 지는 오래된 것 같고요. 정말 손대 김정일과 김일성을 띄워놓은 지 이미 오래했기 때문에 좀 뭐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뭔 짓이든 할 것 같고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르겠어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을 보면. 분명 뭐 제 딴에는 뭐 많이 하고 있죠. 뭐 건설도 많이 하고 산림집 건설도 많이 하고 무슨 국가대상 건설도 많이 하고 지방에도 공장 세운다 그러고 뭐 가는 곳마다 무슨 그 아파트 막 몇만 세대 세운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마디로 일거리를 벌려놓고 있는데 그게 실속이 없는 걸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연히 알 것 같고 그걸 지탱할 만큼 그렇다고 북한의 국력이 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또 뭔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일판을 벌려놓는 데 비해서 벌려놓는 만큼 그만큼 또 국방비 지출은 줄이냐? 그것도 아니고 국방비는 더하고 뭐 해마다 뭐 몇십 발씩 쏘고 하니까 아니, 대체 국고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만큼 그 주민들이 힘들겠죠. 북한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만큼 계속 뭐가 하나 건설된다고 하면 뭐 발전소를 하나 세운다고 하면 그 발전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세액 부담이 더 전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만큼 북한 주민들은 힘들 것이고 한마디로 계속 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뭐 경제적으로 쪼들리면은 뭐 문화적으로 좀 풀어주든가 뭐 통제를 덜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통제는 통제대로 다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경제 부담대로 씌우고 있고 또 그렇게 또 행사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대체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변동이 심한 것 같고 그런 다혈질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딱 올라오자마자 그 핵실험을 뭐 몇 년 새 한 두세 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놀랐죠. 그래서 아 이제 뭔가 핵을 완성시키려는 그게 확실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말고도 이제 미사일 시험을 너무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돈이 저렇게 많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 제가 유학할 당시까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도 보니까 그게 계속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행사를 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김일성이 뭐 53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김일성이 죽은 94년까지라 쳤을 때도 가장 중요한 당대회라는 게 있는데 그 당대회를 뭐 3-4차례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김정은이 올라오고 나서 당대회도 진짜 많이 하고 무슨 뭐 전원회의도 많이 하고 따지고 보면 그 김정은이 집권한 한 10년 동안 북한에 70년 동안 한 회의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김정은 올라서 한 그 회의가 국가 회의가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회의가 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민들이 크게 관심도 안 가져요. 그냥 회의를 위한 회의일 뿐이고 그 회의 한번 할 때마다 무슨 이번에 회의에 뭐 성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전투라는 것도 많이 하고 동원도 많이 되고 건설도 그만큼 실속 없는 건설도 많이 진행되고 그러는데 한 해에도 수없이 그렇게 회의가 많이 진행되니까 갈피를 못 잡을 거야 아마 사람들이. 그 회의라는 것도 좀 큼직큼직하게 뭐 5년에 한 번 큰 회의 한 번, 그다음에 또 1년에 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의 방향은 이거다, 뭐 앞으로 5년은 이거다, 약간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자잘하게 회의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북한은 또 회의를 할 때마다 그걸 그 북한 주민들이 대충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의 계획을 대충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김정은의 의도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외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너무 헷갈리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은 본인 자체도 너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고 그냥 시시각각 그냥 그때 본인이 떠오르는 걸 갖다 그냥 야 이렇게 해라 이런 걸 또 회의 열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정말 예측 불가? 김정은 정권은 지금 정말 예측 불가고 또 김정은의 공강 때문에 정권이 얼마나 갈지도 또 예측 불가고. 근데 후임자는 없는 상황이고 뭐 김주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뭐 지금 상황으로 김정은 정권이 15년 이상 가면은 김주애에게도 뭐 정권이 이양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정말 정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분석과 예측이 있긴 하지만 저는 어느 쪽에도 정말 그럴 것 같네 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난해한 것 같습니다. 뭐 평양시 사람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세뇌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뭐 북한 내부에서는 그런 약간의 차별 대우를 받잖아요. 지방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충성심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아마 평양 시민들 기준으로는 뭐 그래도 아직도 충성심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주민들의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권한행군 때보다 더해질 수가 있지라는 것 때문에 반감이 되게 높을 것이고 뭐 당연히 뭐 그만큼 통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표현을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겠지만 아우성이 더 커질 것 같고 평양 시민들은 아직은 굳건할 거 사상적으로 변화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좀 뭐랄까 퍼포먼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김정은 때는 뭐 대표적으로 열병식 그다음에 뭐 아리랑 뭐 카드 섹션 대형 카드 섹션 뭐 10만 명 집단 체제라고 하는 사실 떠올려 보면 그 두 가지가 크게 다였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올라오고 나서는 그런 행사 플러스 뭐 시도 때도 없이 공연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들을 굴고 모아갖고 뭔가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뭐 아파트
뭐 1만 세대 건설했다고 하면 또 거기 나와가지고 또 그거 차리고 앉아갖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 공연하고 또 요즘에 또 뭐 영상의 또 퀄리티는 또 왜 올라가는지 뭐 또 거기다 또 쓸데없는 투자를 했나 봐요. 또 그 뭐 본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공연하고 그다음에 뭐 그 본인이 뭔가를 했다는 그 치적을 보여주기 위한 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공연도 그렇게 자주 안 했고, 그리고 살림집도 또 그 정도로 많이 건설하진 않았고, 한마디로 그런 걸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또 평양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다르긴 하구나, 뭔가 달라지긴 하는구나. 그래도 뭐 실제로 또 몇만 세대 막 그 살림집 지구가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거기 실속이 있느냐, 거기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보장이 되느냐, 뭐 전기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이런 게 되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일단 그 아파트라는 실체는 그건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도 예전에 안 했으니까 뭐라도 하면, 잘하진 못했지만 뭐라도 하면 그거에 이제 뭔가 한다고 이제 착시 효과가 나는 거죠. 아,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의 경우에는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애초에 그는 너무 기형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뭐 우리나라는 서울도 당연히 발전되고 뭐 세계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뭐 지방에 간다고 서울에서 누리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비슷한 수준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평양과 지방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양에 살다가 농촌 지원하러 한 달씩 갔었는데, 학창시절에 정말 거의 다른 곳이에요. 그냥 다른 나라예요. 그만큼 열악하고 그냥 기본적인 뭐 생활 인프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처음 느꼈죠. 나가서 그냥 평양시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평양 시민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평양 시민들이 당연히 충성 시민 없죠. 그리고 그 제도를 뭔가 북한이라는 제도를 지탱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더 확실하고. 근데 뭐 김정은이 그래도 지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건, 뭐 최근에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200개 지방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정책을 또 새롭게 내놨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이제 장기적으로 지방 발전, 지방 산업을 이제 좀 올려 세우겠다라는 취지인데, 물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가능성이 낮지만, 여하튼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김정일 때는 뭐 사실 거의 넣다시피 그랬었는데,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거는 뭐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는 있다라는 걸 보여주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뒷받침할 만한 국가의 그 경제력이 있냐, 또 다른 문제긴 하죠. 아무래도 김정은은 그래도 지방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고 지방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산다는 건 알고 있어서 그런 정책을 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방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방 공장을 건설하면 지방의 주민들도 뭐 그만큼 노력 동원이 있을 거고, 자재 보장을 위해서 뭔가 내 돈을 또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고달프겠죠. 그만큼 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자,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십시오 라고 하면은 뭐 달가울 리가 없겠죠. 뭐 김정은이 그랬다고 해요. 세외 부담을 줄여라. 세외 부담은 북한의 진짜 거질병이거든요. 뭐 또 태어나서부터 제가 북한 나올 때까지 계속 들었던 말이 세외 부담 줄여야 된다. 그냥 사람들이 통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내라는 게 너무 많다. 내라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을 달고 사는데, 그러니까 인민들이 세외 부담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니까 세외 부담 하지 마라라고 김정일이 뭐 방침을 내렸대요. 근데 방침을 내리면 뭐 합니까? 그거 안 하면은 국가 건설이 이런 게 진행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하겠죠. 뭐 김정은도 올라와서 지금 김정은도 뭐 똑같이 세외 부담, 어떤 일이 있어도 세외 부담은 시키지 마라라는 뭐 방침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좀 모순이 되는 게, 김정은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모하게 세외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것과는, 김정은의 방침과는 별개로, 자, 이제 이런 국가 대상 건설이 있습니다. 이 건설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건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 대상 건설물에 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라고 방침이 있었습니다. 자, 뭐 자발적으로 내십시오. 그러는데 거기 이제 나는 뭐 자발적이니까 그럼 전 안 낼게요. 왜냐면 전 힘드니까 안 낼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벌써 뭔가 김정은의 방침을 거스르는 것 같고, 애국심이 없는 것 같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같고, 벌써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뭐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방 공장 많이 건설한다, 뭐 그러겠죠. 이게 뭐 누구 좋자고 하냐. 그냥 지방 사람들, 본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원수님께서 이렇게 뭐 관심을 갖고 공장을 건설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내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 사실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북한에서 뭔가 김정은이 국가 대상 건설을 하나 해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세외 부담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세외 부담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은 영상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북한인 뉴스를 계속 접하고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약간 그런 쪽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 북한의 뉴스도 자꾸 보게 되고 북한의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되는데 정말 볼수록 답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는 게 너무 명백하고 그게 잘 보이는데 그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주민들은 그걸 모를 거란 말이죠. 왜냐면 뭐 눈과 귀를 다 닫아맸으니까. 뭐 한류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문화 콘텐츠일 뿐이고 뭐 어떤 정책적이거나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한국이 잘 사는 것도 알겠고 외국이 발전된 것도 알겠고 우리나라가 힘든 것도 알겠는데 우리나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해요. 동시에 우리가 힘든 건 미국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제재가 없다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근데 결국에 이게 북한이 그 사상적인, 문화적인 그 통제를, 언론 통제를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사고가 가능한 수준이 되면은 북한도 내부의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뭐 이렇게 헤집어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또 뭐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서 사상문화적 통제를 너무 치열하게 하고 점점 닫아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답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상황은 너무 지금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이런 걸 깨닫고, 한마디로 북한이 비정상 국가잖아요. 근데 그걸 좀, 그 비정상 국가라는 5단어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 애국심이 있고 우리나라가 못 살아도 내가 태어난 것이 좋다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정말 가난하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시달리고 제재를 받고 뭐 자유가 없긴 해도 어쨌든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이 비정상 국가다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뭐 유학을 나가서 3년, 4년 한국에 와서 수년이 지나는 과정을 거쳐서야 저건 정말 잘못됐구나, 비정상이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저기 닫힌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기는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알아야 될 사실이고 인정해야 될 사실이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꽁꽁 닫아매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북한의 어떤 언론 정보 자유화라던가 인권과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방의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